안녕하세요. 컴플레인랩 대표 서윤정입니다. 이번에 컴플레인랩에서 코딩 아뜰리에라는 교육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아뜰리에라고 하면은 아마 미술 쪽, 예술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작업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코딩 아뜰리에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 공간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넣어 교육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 컴플레인랩에서 6월, 7월 달 코딩 아뜰리에 초등학교 코딩 교육을 첫 번째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5월 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그리고 이런 코딩 교육이 무료 교육도 많고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코딩 아뜰리에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선생님들이, 우리 파트너 선생님들이 저희 회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코딩 교육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5월 16일 날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 설명회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우리 각자 선생님들이 준비한 이 교육에 대해서 설명회 했던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회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준비하고 있구나, 만들고 있구나,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교육기관이랑은 조금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관심이 있고 또 여기는 믿을만 하다, 이곳에 맡기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6월달 수업을 모집 중에 있으니까 사이트를 참고를 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의력까지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내가 읽었던 느낌점을 발표해 보세요. 수학도 그냥 수학 아니죠. 스토리텔링 수학이고요. 그리고 영어도 영어 말하기 대회 학교마다 모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모든 수행평가 안에 이 네 가지의 기초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무엇이 필요할지 이 광고 하나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이패드 협찬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 광고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할 때 보면 피켓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그 푸시로 인해서 어디다 맡겨가지고 제작한 그 광고판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손수 쓴 광고판을 내놓는다든지 하는데 방금 보신 광고에서는 서로서로 학생들이 각자의 그 표현력, 창의력을 이용해서 공감을 유발해서 막 열심히 서로 경쟁 붙어서 학생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소니아가 합격이 돼서 그 본인의 창의력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통했는지가 결과가 예상도 못한 결과로 나타났던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의력이, 나의 표현력이 다른 친구들에게 얼마나 공감되는지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표현력과 창의력을 코딩으로 날개를 좀 달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걸 실제 모형으로 만들거나 실제 그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기는 조금 한계가 있죠. 하지만 코딩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학생이 상상하는 내가 우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싶다 하는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표현 능력을 그리고 그런 표현 능력에다가 창의력 한 스푼 더해서 학생들과 즐겁게 재밌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재밌는 수업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코딩이 아닌 학생들이 진짜 즐기면서 웃으면서 내일은 또 어떤 걸 표현해보지 하면서 같이 만들어내는 수업이니까요. 한번 그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코딩 아틀리에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초등수행 평가 레벨업 코딩 맡은 강사 권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수업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렸다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본인 수업 때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그 적용되고 있는지 다시 이야기해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발표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난 뒤에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든 중국 여행하는 소개 자료 그리고 만약 이 소개 자료를 엔트리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중국 소개 영상입니다. 승객 여러분, 엑스게이트에 우비행기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로 엔트리에 올라와 있는 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승객 여러분, 이곳은 중국입니다. 내리실 분은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면 집중도가 달라지겠죠. 우와, 정말 길다.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지?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려나?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 시황제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입니다. 자, 학생의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저랑 같이 하게 된다면 얘들아 이거 너무 긴 거 같지 않아? 집중이 돼? 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볼까? 그럼 얘가 움직이면서 얘기하면 어떨까? 아니면 만리장성이 조금 더 확대돼서 보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소스를 추가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이런 내용들을 자료를 적어서 할 거고, 그 조사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만약 코딩으로 표현할 거면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하고 어떤 배경을 쓸 거며 그 오브젝트들한테 어떤 기능들 엔트리 코딩을 해볼 건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결과물 코딩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수업 예시 보여드렸고요. 저희 학생들 그 대표님한테는 허락받지 않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하나 팁 드리자면, 어머님들 수업 같이 들으세요. 같이 들으시고 학생이랑 같이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거 예전에 결혼하기 전부터 마음먹었던 게, 영어 유치원 아무리 비싸게 보내면 뭐예요. 애가 배우고 와서 버터프라이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엄마가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 아이는 더 이상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어머님들이 같이 배우셔서 코딩은 엄마 때도 배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같이 배워서 진짜 비교해보면서 넌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는 만큼 표현도 되고 설명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요 수업들 같이 들으셔서 같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엔트리 기초 코딩 수업을 담당하게 된 강사 장숙희입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코딩 프로그램에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크래치와 엔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와 엔트리의 차이가, 그러니까 스크래치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평생 유치원이라는 그 책을 쓰셨던 그분이 만드셨던 미국 MIT 미디어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엔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왜 스크래치가 아니라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제가 담당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했듯이 초등 과정에서 식과책에서 코딩을 배우게 되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에서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두 프로그램 차이가 그냥 회사라는 이제 만들어진 회사가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코딩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블록을 익혀 나가는 거에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이제 엔트리다 보니 미리 스크래치보다는 엔트리를 활용해서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학교 수업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게 된 과정이 초등 엔트리 기초 코딩 수업인데, 이 과정은 이제 코딩을 처음 접하는 이제 밑에서부터 미리 이거를 1학년 때부터 유아 때부터 배웠으면은 조금 개념이 달라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애가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유아 때부터 코딩을 못 가르쳤던 엄마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이걸 처음부터 하려고 하니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처음 접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코딩을 하게 되면 결국 책에서 시키는 대로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으로밖에 코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과정이 끝나면 결국에는 이제 나만의 코딩이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준 코딩, 책에서 알려준 코딩밖에 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명령어 블록이 이제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내가 만들고 싶은 코딩, 수업이 끝나더라도 나만의 코딩을 하게, 죄송합니다. 예. 나만의 코딩을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될 것입니다. 갑자기 확 넘겨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제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첫 시간에 배우게 될 그 순차 구조에 대한 예제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첫 시간에 이제 순차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순차 구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의 설명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그 순차 구조에 대한 활동지, 퀴즈라던가 이런 다른 활동을 통해서 순차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그 블록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 설명을 이제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개념과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코딩 스토리 이용해서 코딩을 만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수업이 보통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방과후나 이런 데서 끝나버려요.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면 나만의 코딩이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주는, 교재에서 알려주는 코딩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나만의 코딩 만들기라는 하나의 이렇게 미션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만의 코딩을 만들기를 해주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수업 과정들이 그냥 따라하기식, 알려주기식.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초등 방과후에서 코딩 그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시간적인 문제와 많은 인원 때문에 나만의 코딩 만들기까지는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끝나는, 교재에서 나오는 것까지 됐어? 확인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조그마한 미션을 아이들에게 던져주더라도 그거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길게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교재를 너무 오랫동안 또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하나의 개념과 블록 사용을 익히고 난 뒤에는 나만의 코딩 만들기라는 과정을 하나 넣어서 추가적으로, 처음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아이도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는 잠깐의 미션을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약간 요것만 하나 바꿔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씩 힌트를 주면서 조금씩 변경할 수 있게끔 해서 나중에는 이제 2개월이라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완성 작품을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걸 저도 솔직히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과정을 좀 진행을 해봤을 때, 코딩은 나 혼자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 친구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했던 것들은 솔직히 이 과정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환경적인 문제와 또 제 핑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제가 그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그룹이나 이런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거를 하고 나서 정말 이거는 코딩 수업은 무조건 소그룹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것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코딩에 모든 아이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 저희 아이도 흥미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학년 아이들은 흥미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고학년이면 고학년일수록 생각보다 코딩에 대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코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게임이나 이런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이렇게 나가고 이게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임이 더 신기해, 더 좋아. 그렇다 보니까 흥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흥미가 없지만 친구가 만들어 놓은 거, 다른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게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정에서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쟤가 저렇게도 만드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아는 아이가 이렇게 같이 수업하고 있는 애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느끼고, 흥미가 없었던 아이도 흥미를 느끼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코딩은 무조건 그룹으로 해서 친구들 간에 공유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조금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처음엔 코딩의 기본 개념이 블록 사용을 익히고,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만의 코딩 수업을 만들게 되는 게 제 수업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업 과정은 또 저희 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딩 아틀리에 잉글리시 코딩 1단계 강의를 맡게 된 강사 한선혜입니다.
저는 현재 코딩 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이렇게 코딩을 쭉 이어오다가 텍스트 코딩 단계에 들어가거나 블록백 영어가 영어로만 되어 있어도 아이들은 쉽게 선생님 저 영어 못하는데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을 많이 내비치곤 해요. 그래서 이러면 저희가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 놓은 정말 좋은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도 못하고 영어가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이런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작품을 만들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전 세계 애들한테 공유하고 스스로 이렇게 좋아요도 클릭받고 클릭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 영어라는 그 장애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기회가 막힌다는 게 제 스스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코딩 교육을 하면서 영어도 친숙하게 내 친구처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 수업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 수업 잠시만 이렇게 잠깐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매 차시마다 컴퓨터 개념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영어 노래로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보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고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코딩 스토리를 짜보면서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 지금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오늘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우리 하드랑 소프트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Okay, so let's see what's this. It's a box. Is it hard? 이거 hard 할까? 딱딱딱딱. Is it hard? Yes, great. It's hard. 그러면 what about this one? It's hard. 딱딱딱딱 hard한가요? No, it's very soft. 그치, 우리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컴퓨터에서 딱딱딱딱한 하드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니? 맞았어. Yes. Somebody said click, click, click 할 수 있는 마우스. It's hard. 맞죠? 마우스 hard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Yes, keyboard. 키보드 딱딱딱딱, 딱딱 hard예요. 또 맞았어. monitor. CPU 이런 것들이 딱딱한 본체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모니터로만 들어가서 잠깐만 보자 얘들아. 모니터 눈앞에 있는 모니터에서 what's the big main part? 뭐가 big하고 main한 제일 먼저 보이는 파트가 뭐야? Yes, we can call it screen이라고 해요. screen. 근데 screen 어때? 엄청 크지? big screen. 더 커. 어떻게 말해? great big screen. 그쵸? 그러면 great big screen, great big screen. Great big screen, the monitor has a great big screen. It's part of a computer. 방금 전처럼 제가 하드웨어 개념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영어 노래로 접목해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율로만 구성된 컴퓨터 노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따라 부를 거고 그러면서 영어를 이거 따라해봐 저거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공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수단으로만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하드웨어를 배웠잖아. 선생님은 선생님 집에 새로 이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come up with monitor 딱 하면 모니터가 뒤에 빵 생기고 또 come up with speaker 하면 스피커 딱 생기고 하는 코딩 스토리를 짜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짜는 스토리 같이 공부하고 스스로 자기 방을 또 하드웨어로 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 영어 노래, 그 이후에 코딩 스토리를 어린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가 직접 알고리즘을 짜보고 스토리를 기획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세운 목표는 우선 어린 아이들이지만 스스로 코딩 스토리를 만들면서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가장 첫째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면에는 제가 영어를 일상 대화 수준의 영어로 계속 아이들을 소리를 노출해 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 이거 영어 공부해 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내가 재밌는 노래를 들으면서 나 코딩을 할 수 있어. 나 코딩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나 영어 단어도 잘 아는데 나 영어 잘하는데 이런 기분이 들 수 있게 하는 게 이 수업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가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소망이 뭐냐면 파닉스 교육도 코딩 교육이랑 좀 연계해보고 싶고 영어 스토리북 교육도 코딩 교육이랑 연계해서 아이들이 정말 영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어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좀 전 세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창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는 현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좀 세계관을 기르면서 내가 코딩도 하지만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 작품은 저희 지금 8살 친구랑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구 살리기 캠페인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북극곰 살리기 캠페인을 나름 머릿속으로 구상한 다음에 스스로 스토리를 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한테 어떤 환경을 주어주는가, 또 어떤 시간을 선물해 주는가 하는 거는 교육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최대한 그 성향 분석해서 제가 관찰해서 수업 후에 매일 학부모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제대로 된 코딩 교육, 좀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 강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딩 아틀리에에서 코딩의 일기쓰기 수업을 맡게 된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기쓰기를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 내 일기장이 살아 움직인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매일 써야 하는 일기를 코딩을 통해 살아 움직이게 일기를 쓰게 되면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수업이 글쓰기 수업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해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만들어보고 코딩을 통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컴퓨팅 사고력과 디자인 싱킹을 융합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업 중에 사용하게 되는 이 스크래치 주니어는요, 코딩 개념을 익히고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학습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습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보니 알면 알수록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그런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화면이 스크래치 주니어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이 컴퓨팅 사고력과 디자인 싱킹을 융합한 수업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컴퓨팅 사고력은 프로그래머들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디자인적 사고로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 싱킹은 애플,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혁신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두 사고력의 공통점은 공유와 피드백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코딩 읽기쓰기 수업에서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코딩 읽기를 발표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 디자인 싱킹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감입니다.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제품이나 디자인을 사용할 사용자에게 공감해서부터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주체인 나 자신에 대한 공감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중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 수업은 1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이 스크래치 주니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코딩 개념을 익히며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5차시부터 8차시까지는 일기 쓰는 법, 주제 선정이라든지 감정 표현, 날씨 등을 재미있게 표현해보고 서로 이야기해보며 이러한 표현들을 이미지로 변환시키고 또 코딩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즉, 제 수업의 최종 목표는 아이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스스로 표현해서 자신만의, 나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5가지 규칙을 정해봤습니다. 첫째,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둘째, 꿈을 크게 갖기. 셋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넷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다섯째, 포기하지 말기. 이 5가지 규칙을 기반으로 아이들과 재미있고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